미국 공군이 차세대 고등훈련기 교체 DX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T-50의 일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외신 등은 미국 항공전투사령부가 보잉 사부의 신형 T-7A 레드호크 도입 전 카이 T-50 골든 이글 항공기를 임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CC는 1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히로드 항공을 통해 T-50 기종사에서 8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CC는 5년간 T-50을 임대하고 4,500시간 비행 계획을 갖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ACC의 TX 사업은 미공군 고등훈련기 1000여 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카이와 미국 록히드 마틴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전장을 냈지만 지난 2018년 보잉 사부의 컨소시엄에 밀려 TX 사업에서 탈락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잉 사부는 오는 2024년부터 훈련기 351대와 시뮬레이션 45대를 ACC에 인도하게 됩니다. 이 계약과는 별도로 ACC는 보잉 사부의 T-7A의 공급 이전, 임대 형식이지만 카이의 T-50을 도입해 먼저 훈련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 공군은 구형 T-38 고등훈련기 활용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전투기 훈련 과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돼 조기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T-7A 도입이 가능한 만큼 사전에 T-50을 현장에 배치해 신종 T-7A와 기존 T-38 기종 간 비행 훈련 격차와 전술 교육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ACC의 도입 배경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ACC는 T-50이 새로운 미공군의 비행 훈련술인 레포즈 프로젝트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임대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카이를 비롯해 T-50의 경쟁력을 다시 증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외신은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CC는 T-50 도입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인한 미국 공군 예산 축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보잉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 자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보잉이 정부에 600억 달러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737맥스 연쇄 추락과 결함 이슈로 어려움을 겪어온 보잉은 악재까지 만나 창사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올 1월 약 138억 달러의 대출을 받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보잉은 여파로 여객기 주문 등이 급감하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ACC의 DX 사업도 보잉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적잖게 들려오고 있는 편입니다. 한국 카이 T-50 고등훈련기가 보잉과 사부의 컨소시엄의 T-7A 도입 사업에 완전한 인도하기 전까지는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동남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친서방 국가들의 훈련기 및 경공격기 도입 사업의 공백기에 좋은 수출 결과를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안재기 해외 수주 빈손 안현호 국내 방산으로 버텨.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유튜브 기사 주소 복사 프린트.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안에 해외 완제기 신규 수주를 따낼 수 있을까? 안 사장은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실적을 이끌던 민수사업이 부진한 만큼 해외 완제기 수주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에서 완제기 수주를 따내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초만 해도 고등훈련기 T-50과 기동헬기 수리온이 동남아시아 수주 기대감이 컸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다. 최광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T-50과 수리온이 동남아 수출은 다른 신흥국의 경기 침체와 국방 예산 위축으로 올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안재기 수출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바라봤다. 올해 중순에는 미국 공군의 경공격기 FA-50을 납품할 가능성도 나왔으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 형태에서 경쟁 입찰로 바뀌면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지속해서 타진하고 있는 FA-50의 아르헨티나 수출은 아르헨티나의 예산 문제에 더해 최근 영국이 아르헨티나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FA-50은 일부 영국산 부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최근 캐나다 국제시험비행학교와 FA-50의 전술훈련 역량 향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수출 기대감이 생겼지만 남은 한 달여 동안 공급 계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해외에서 완제기 신규 수주를 따냈다. 올해도 그냥 넘긴다면 2년 연속 해외에서 완제기 일감을 더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 수주 잔고도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외 완제기 사업에서 수주 잔고 4,470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1년 전보다 43% 줄었다. 2015년 말 1조 4,829억 원과 비교하면 70% 감소했다. 안현호 사장은 지난해 9월 한국 항공우주산업 대표에 올라 아직 해외 완제기 수주에서 한 건의 성과도 내지 못했다.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완제기 수주 확대를 제1과제로 내세웠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완제기 사업 부진에도 전체 실적이 좋다면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그동안 힘줘왔던 기체구조물 등 민수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실적이 크게 줄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분기와 3분기의 연결 기준으로 각각 영업이익 612억 원과 230억 원을 냈다. 1년 전보다 각각 47%와 52% 줄었다. 국내 방산 사업으로 그나마 실적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고 있지만 국내 방산 사업은 민수 사업이나 해외 완제기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실적 회복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현호 한국 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은 6월 17일 사천 본사로 아시아 16개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 항공기를 날리는 행사를 열었다. 사천 공장을 찾은 아시아 대사관 관계자들이 수리온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완제기 수주를 하지 못하면서 주가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사장에게 큰 부담이다. 올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지분 24.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최근 3년 동안 주가 하락으로 지난해 말 손상차손으로 4,455억 원 규모를 인식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 항공주산업 주식을 한 주당 6456원에 취득해 한 주당 가치를 43,152원으로 추정해 손실을 인식했는데 현재 주가가 2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올해 말에는 추가로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도 있다. 주가는 실적, 건전성, 성장성, 기대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되지만 전투기 제작 업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완제기 수주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18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글로벌 군 관계자를 상대로 수주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각국의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안을 하고 사천의 항공기 생산 현장 초청도 검토하는 등 완제기 수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국 한국 T-52대 추가 구매 포기하나 AL 예산 깎였다. 국산 군용기 수출이
곳곳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암초를 만나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태국에 12대를 수출한 TO-10TH 골든이글 고등훈련기. 사진 태국 공군.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인 언로도는 10일 태국 정부가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TO-10TH 2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사업을 취소했다고 11일 보도했다. TO-10TH는 고등훈련기인 TO-10 골든이글을 태국에 맞게 개조한 훈련기다. 태국 내각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긴급 예산 회의를 열었다. 태국 내각이 관보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확산 중인 대처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태국 내각이 결의했다. 삭감 예산에 TO-10TH 추가 구매가 들어간 것이다. 태국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1일 현재 확진자가 2,518명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45명이다. 태국은 카이에 TO-10TH 12대를 사들였다. 2015년 1차로 4대를 계약했고 2017년 8대를 더 수입했다. 지난해 5월에 카이는 태국 정부와 TO-10TH 개조, 개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예사기 전에 깎인 TO-10TH의 2대 구매 사업은 현재 태국 정부와 카이 사이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 카이는 태국 공군의 TO-10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TO-10TH 2대 추가 수출 이외 계약이 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카이 관계자는 태국 정부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태국이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한 것으로 안다. 협상이 다 깨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의 군사 전문 매체 조나밀리타르는 지난 4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카이의 FA-50 구매 사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FA-50은 TO-10을 바탕으로 만든 초음속형 공격기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FA-50의 유력한 수출 시장으로 꼽혔다. 16 프로토콜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데이터 링크 터미널과 함께 링크 16의 프로토콜을 참고하여 개발되고 있는 링크-K 단말기를 통합하는 옵션도 제안하고 있다. 상기의 두 가지 제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공중 감시, 추정용 S밴드 AESA 레이더와 해상 지상 스캔 X밴드 AESA 레이더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면서 공중과 해상, 지상을 아우르는 지휘 통제 중추로 운용될 수 있으며 링크 16 단말기와 함께 국산 JTDLS 단말기를 통합함으로써 공중, 해상, 지상 작전을 하는 한국군 플랫폼들을 정적 TDMA 네트워크와 동적 TDMA 네트워크 모드를 통해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링크 16과 링크 K를 모두 통합할 수 있다는 옵션의 의미. 링크 16의 MIDS와 링크 K의 터미널을 모두 글로벌 I 조기경보통제기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한다는 것은 글로벌 I 조기경보통제기가 두 종류의 데이터 링크 모두 지상의 연결 모드를 거치지 않고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동통제소의 TADI-ICU를 거쳐서 에더넷으로 JTDLS의 연동통제 기능을 거쳐서 JTDLS 연동통제기 자체의 트랙 넘버로 링크-K 사용 플랫폼에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직접 배포하는 것보다 효율은 좀 더 낮을 수밖에 없다. 한국형 글로벌 I 조기 경보기에 통합되는 두 종류의 데이터 링크 터미널에 지휘 통제 중추로서의 IP와 IR, 트랙 넘버 블록을 부여 할당함으로써 해당 플랫폼을 두 가지 네트워크 모두의 C2 노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사부 측 제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레오나르도의 시스프레이 7502 해상 스캔 레이더 글로벌 I 조기경보통제기에 통합되는 시스프레이 7502 레이더는 한국 해군 AW159 해상작전 헬기에도 통합되어 있는 AESA 레이더인 시스PE 7002 레이더의 확대형이다. AW159 헬기의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는
탐색 모드에서 반경 370km 이내를 스캔할 수 있는 광역 해상 스캔 레이더이다.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는 광역 탐색 모드로 반경 370km 스캔 공간 이내의 대량의 표적들을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동레이더가 전자적으로 RF 송출 신호를 조향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 그것도 AESA 레이더라는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광역을 스캔하여 대량의 트랙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의 AW159 헬기는 한국군이 보유한 헬기 중 유일하게 장거리 트랙에 대한 식별과 트랙 관리를 위해 IFF의 응답 기능과 함께 신문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 AW159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군 보유 헬기들은 IFF 체계의 신문 기능 없이 응답 기능만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I 조기경보 통제기의 시스프레이 7502 레이더는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의 확대형으로서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면서 더욱 대형의 안테나를 보유하기 때문에 더욱 장거리를 스캔할 수 있는 광역 해상 지상 스캔 레이더이다. 이는 시스프레이 7502 AESA 레이더가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면서 더욱 대형의 안테나를 보유함으로써 송신 단계의 안테나 이득과 수신 단계의 수신 감도가 더욱 우수하기 때문이다.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는 AW159 헬기의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의 확대형이기 때문에 SAR 스캔 공대지 매핑 해상도와 ISAR 기반 해상 표적 프로파일링 분해능, 그리고 추적 모드에서의 트랙 품질 등이 더욱 향상되었다. 글로벌 I 조기 경보기의 시스프레이 7502 레이더는 빈폭이 더욱 좁기 때문에 SAR 스캔 영상 정밀도가 더욱 우수하다. 그리고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의 ISAR 기반 해상 표적 프로파일링 기법도 시스프레이 7502 레이더에 구현되어 있다. 해당 기법은 ISAR 스캔 기법으로 빔 샤프닝 스캔을 하여 생성한 표적의 디지털 도플러 샤프닝 스펙트럼 모델링으로 표적을 식별, 재포착하는 기법이다. 시스프레이 7502는 앞서 기술한 이유로 더욱 날카로운 빔을 포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플러 샤프닝 스펙트럼 모델링을 더욱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시스프레이 7502 레이더는 동일간 주파수를 사용할 때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보다 빔폭이 더욱 좁기 때문에 해상 이동 표적 식별을 위한 MTI 기능 사용 시에 좀 더 낮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MTI 식별 최저 속력이 더욱 낮다. AW159의 시스프레이 7002 레이더는 5노트 이하의 저속으로 움직이며 6에서 7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노출되는 잠수함 잠망경을 탐지하여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소형 표적 탐지 능력과 정밀한 MTI 능력을 보유한 시스템이며, 그 확장형인 글로벌 I 조기 경보기의 시스프레이 7502 레이더는 그보다 더욱 우수한 소형 표적 탐지와 MTI 퍼포먼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I 조기 경보기는 유럽 최고의 AESA 레이더 제조업체인 레오나르도 그룹 산하의 셀렉스 ES60여 년의 레이더 설계 경험 보유. 유로파이터와 그리펜 전투기, 와일드캣 헬기 등의 AESA 레이더도 모두 셀렉스 ES 제품이 제작하는 고성능 해상 스캔 AESA 레이더. 시스프레이 계열 해상 스캔 AESA 레이더는 영국 해군과 한국 해군, 이해안 경비대 등 전세계 10여 개국에서 운용되고 있다를 핵심 임무 장비인 에리에어 S밴드 AESA 레이더와 함께 운용하는 플랫폼이다.